지난 2024년 7월 19일 너무나 안타깝게 해병대의 모 젊은이가 사망했습니다.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2. 자, 요즘 한국 정치 관련된 영상들을 간다요 채널에서 아주 종종 올리고 있는데요. 원래 많은 간청단분들이 아시다시피 간다요 채널에서 이런 한국 정치 관련된 영상을 안 올리려고 했어요. 근데요, 안 올릴 수가 없어요. 진짜로 너무 말 같지 않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런 걸 다룰 수밖에 없게 된 이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개탄스러움을 금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저희도. 자, 그리고 오늘 핵심이 뭐냐, 저희 간다요 컴퍼니의 수많은 작가진, 간다요를 포함해서 오늘 영상 라이브의 핵심은 최상병입니다. 최상병. 너무나 안타깝게 젊은 군인이 사망했어요. 순직했죠.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뒤지든 말든 국민의힘이 뒤지든 말든 알바노고 오로지 오늘 너무나 안타까운 오늘의 핵심은 뭐다? 최상병이다. 최상병이다. 그리고 오늘 얘기를 다룰 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2024년 5월 28일에 최상병 특검법이 부결됐거든요. 아시다시피 저 부결된 날 이 국회 본회의장에 그 해병대 전후의 분들인가요? 나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젊은 분들도 계시던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윤석열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이게 부결됐다면서 항의도 하시고 윤석열 퇴진에 앞장서겠다, 이런 내용으로 얘기하시는 것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심정이 이해가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만 욕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다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2024년 5월 28일입니다. 최근에 그 180석 특집 보셨죠? 그 썸네일 내용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5월 29일까지가 21대 국회 임기였습니다. 그죠? 5월 30일부터는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24년 5월 28일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한 저거는 21대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한 겁니다. 자, 근데 통과가 안 됐어요. 제적의원이 총 296명이었습니다. 제적의원이 뭐야? 대가리 살아있는 국회의원 숫자입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날아가거나 의원직이 박탈되거나 여러 등등등등 빼고 대가리 살아있는 국회의원 전체가 296명이었습니다. 그중에 찬성 179, 반대 111, 무효 4예요. 196명 중에 2명은 또 참여를 안 했더라고요. 결국에는 부결이 됐습니다. 이게 최상병 특검법이 당시에 이제 통과가 되려면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한번 행사한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건 뭐예요 지금?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그럼 제적의원 총 296명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만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196표가 나왔어야 합니다. 196표. 근데 안 된 거죠, 그게. 최상병 너무 안타깝게 사망했어요. 말이 상병이지, 어린 대학생 나이에 정말 꿈 같은 나이에 죽은 거예요, 진짜로. 어쩌다 사망하게 됐어? 자, 2023년 7월에 전국적으로 폭우가 내리고 장마철에 그 중에서도 경상북도 지역에서 폭우가 많이 내려서 거기서 사망 및 실종자가 무려 17명이 생긴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2명의 실종자가 있었는데 68일이나 수색을 했는데도 2명이 도저히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해병대 제1사단 포항에 있죠? 해병대 제1사단이 수색에 참여를 한 겁니다. 이게 그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지금 2023년 7월 19일부터 해병대 제1사단이 투입이 됩니다. 이때 한 30명의 일반 해병 장병들이 이제 그 강물에 일렬로 서가지고 이제 수색하면서 가는 거 있잖아요. 아시죠? 강줄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일렬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쫙 서는 거예요. 쫙 서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가면서 이제 수색을 하는 거죠. 실종자를. 이거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터진 거죠. 언론에서 다들 보셨겠지만 구명조끼 하나 안 주고 로프나 튜브도 안 주고 안전장비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저 일렬로 수색을 시킨 거예요. 근데 장마철에 이제 퇴적물이 많이 쌓입니다. 아시죠? 그죠? 장마철에 물이 막 이렇게 유속이 세지면 모래가 막 쌓여 있고 막 이런 퇴적물들이 막 부실하게 쌓여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함부로 발로 밟다 보면 푹 꺼지는 데가 있어. 푹 꺼지는 데. 그냥 걸으면은 걸어진데 평상시에는 저 장마 이후에는 푹 꺼지는 데가 있다고. 거기서 이제 3명이 푹 꺼지는 데서 강물에 휩쓸려 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 3명 중에 2명은 구출이 돼요. 거기 그 주변에 있던 해병대 중사가 2명을 구출을 해냈대요. 근데 1명은 구출을 못한 겁니다. 그 1명이 최상병이에요. 그 1명이 최상병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진짜로. 자, 그래서 이 최상병이 사망한 게 순직으로 인정이 돼서 원래 일병이었대요, 일병.
채모 일병입니다. 별로 이제 이름을 알리는 게 별로 또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서 이 채모 일병이 순직으로 인정을 받아서 진급을 해요. 상병으로. 그리고 국가유공자 자격을 받고 국립대전현충원에 지금 안장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채일병이 사망했지만 채상병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진짜 좀 말도 안 되게 아무런 안전장비도 없이 게다가 20대 초반밖에 안 된 애들이야 애들. 진짜로 아무리 해병대고 아무리 해병이더라도 말이 군인이나 치고 말이 해병대지 20대 초반 애들을 깔아놓은 거예요. 강에다가 그 강물 뿔는 데다가 이런 애들을 냅다 그냥 구명조끼도 없이 그냥 로프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들어가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 채상병이 어디에 속해 있던 사람입니까? 해병대 제1사단이에요. 그죠? 그래서 해병대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해병대 자체 수사단이 조사를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결론이 뭐냐? 이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은 채상병이 속해 있던 제1사단의 사단장이었던 임성근 사단장, 그리고 그 외에 7명이 있어서 총 8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 그리고 경북경찰청으로 넘깁니다. 넘기는 걸 이첩이라 그래요. 이첩이 뭐냐면은 이거 요새 언론에서 많이 나와. 이 이첩이란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예요 사실은. 완전히 성격이 다른 기관에서 특정 업무나 이슈를 넘기는 걸 이첩이라고 합니다. 성격이 아예 다른 거. 그러니까 군에서 경찰로 넘겼으니까 이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7월 28일에 경북경찰청으로 이제 넘어갔잖아요. 경북경찰청이 이제 이첩을 하는 과정에서 브리핑을 합니다. 7월 28일에 경찰과 해병대가 함께 합동 감식 검시를 했다. 그래서 7월 28일에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인 7월 30일에 아마 해병대가 결과 브리핑을 할 것이다. 그리고 경북경찰청에서 수사자료를 넘겨받아서 그 이후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경북경찰청이 수사를 할 것이다. 경북경찰청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원래는 군대에서 일어난 건 군대에서 수사하고 군대에서 처리하고 군대에서 마무리했죠. 그죠? 도대체 왜 경찰청으로 옮겼어요 지금? 구린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구린내가 풀풀 풍긴다. 군에서 일어난 일을 군에서 내부에서 수사하고 처리하는 게 구린내가 풀풀 풍긴다라는 의구심이 전 국민적으로 너무너무 바글바글합니다. 그래서 이게 법이 개정됩니다. 2021년 9월에 군사법원법이 개정돼요. 문재인 정부 말이죠. 자,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21년 9월에 개정됩니다. 저 개정된 게 뭐냐? 평시에 군 유사시가 아닙니다. 평시에 군대 내의 성범죄 그리고 군인의 사망사건,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요게 핵심이야 지금. 성범죄랑 사망사건 요 두 가지에 대해서는 수사재판을 다른 민간사법기관으로 넘겨야 된다. 경찰 검찰로 보내란 얘기예요. 군에서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군에서 하지 말고, 성범죄나 군인 사망 사건은 군에서 하지 말고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으로 보내란 얘기입니다. 군에서 하지 말란 얘기예요 핵심은. 자, 아무튼 간에 아까 말했다시피 7월 28일에 경북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7월 30일에 이제 해병대가 브리핑을 할 거고, 경북경찰청으로 7월 30일 이후에는 이제 수사 자료가 넘겨받아서 경찰청에서 이제 수사를 할 것이다. 자, 근데 7월 30일입니다. 브리핑을 하기로 한 하루 전이에요. 해병대 수사단이 국방부 장관에게 대면 보고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우리가 수사단, 해병대 수사단이 우리가 수사를 했고 이런 내용이 있다. 이거를 이제 경북경찰청으로 이제 넘기겠다. 이거를 국방부 장관에게 대면 보고까지 하고 결재까지 받습니다. 자, 그러면 7월 28일에 경북경찰청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30일 이후에 경북경찰청이 수사자료를 넘겨받아서 착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7월 30일에 이제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합니다. 하는데 기자가 물어봐요. 그래서 알겠고, 너네 수사 결과 알겠고, 경찰에는 언제 넘기는 거야? 하고 물어봅니다. 백브리핑 때 설명해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백브리핑 때. 백브리핑이 뭐냐면은 이제 비공개 그 기자회견 같은 게 백브리핑이에요. 비공개 기자회견. 그때 이제 설명하겠다. 자, 좋아요. 이제 오후에 설명한다. 7월 30일 오후에 설명한다. 자, 근데 저 백브리핑을 하기 1시간 전에 7월 30일에 백브리핑은 지금 현재의 경찰 수사에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백브리핑을 취소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경찰에 언제 넘길지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요. 안 나오다가 8월 3일에 국방부가 공식 브리핑을 엽니다. 우리 국방부의 법무팀, 국방부도 법무라인이 있어요 그 안에. 국방부 내의 법무팀. 저 사람들도 이제 국방부 소속인 거야. 국방부의 법무팀에서 건의가 들어온 게 있다. 법적 절차와 이런 게 건의가 들어온 게 있어서 향후
따로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경찰에 넘길 것이다. 그러면 언제 넘길지 아직 얘기 안 한 거예요. 이때도 8월 3일에도.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미 이첩을 하겠다. 경북경찰청으로 넘기겠다라는 게 다 이미 결정까지 된 거예요. 국방부 장관한테. 국방부 장관이 경찰로 넘기는 거에 대한 것도 결재를 다 했는데 갑자기 다 파토가 난 겁니다. 이후에 경찰로 넘기고 뭐가 자꾸 이제 바뀐 거야. 갑자기 얘기가 달라진 거예요 지금. 뭔가 꼬롬해 지금. 절차대로면은 이미 7월 30일에 결재까지 다 받았으니까 7월 30일에 이제 경찰청으로 경북경찰청으로 넘기면 되는데 왜 8월 3일 와가지고 말을 바꾸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뭔가 꼬롬한 게 있어. 또 구린내가 또 나는 거야 지금 여기서. 뭔가 꼬롬하다라는 의구심이 국민들이 지금 드는 거를 국방부도 부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를. 그렇지 않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7월 30일에 결재 라인까지 국방부 장관의 결재 라인까지 된 건데 여기서 왜 8월 3일 와가지고 말이 바뀌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근데 8월 3일에 저 브리핑을 국방부가 한 것까진 좋다 이겁니다. 근데 이날 저녁부터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자, 일단은 8월 3일 저녁에 기사가 쏟아진 겁니다. 전날이었던 8월 2일에 해병대 수사단장이 문책을 받았다. 이런 기사가 나와요. 자, 둘째로 이미 경북경찰청에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자료를 넘겼는데 군 당국이 다시 회수해 간 것이다. 지금. 그리고 해병대 수사단에 대해서 군 내부에서 감찰을 했다. 감찰이 뭐예요? 뒤져보겠다 이겁니다. 저 해병대 수사단이 뭘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를. 그리고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됐다. 해병대 수사단장이 누구냐? 언론에 자주 나오시는 이분입니다. 박정훈 대령이죠. 자, 이분에 대한 보직 해임이 이제 실행이 됐고, 그리고 해병대 수사단장 아까 보여드린 이분이 집단 한명 수괴죄 혐의로 군 검찰에 지금 입건되어 있다라는 것까지 지금 뻥뻥뻥뻥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지금? 좀 그렇죠, 그죠? 물론 이제 나중 가서 8월 14일 되면 이제 집단 항명 수괴죄가 좀 아니다 싶었나봐. 그래서 개인 항명으로 변경을 했대요 군 검찰이. 자, 이거 그리고 집단 항명이랑 개인 항명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것도 좀 졸라 웃긴 게 뭐냐면 집단항명은 평시에 전신음은 볼 필요도 없이 지금 평시니까 평시에 3년 이상 징역입니다. 근데 개인항명은 3년 이하예요. 그러니까 집단항명으로 집어 넣으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이 사람을 뭐야 지금 좀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 어찌되었든 여기서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왜 항명이냐 이 말이야. 이 양반이 왜 항명이고 왜 이 수사단장을 군 검찰이 저 항명죄로 집어넣으려고 하냐. 이것도 기자들이 당연히 전락에 물어봤겠죠. 전락에 의구심이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지금 좀 내용이 나온 게 뭐냐면은 이것도 좀 졸라 어이없는데 지금 국방부 장관에게 이제 결재를 받았어요. 7월 30일에 그죠? 그리고 결재를 사인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뒤늦게 국방부 장관이 경찰한테 넘기지 말라고 오더를 내렸다. 위에서 오더를 내렸다. 근데 이 박정훈 대령이 말을 안 듣고 경찰로 넘겼다. 수사 내용을. 그래서 항명이다가 국방부의 주장입니다. 이게 실제 국방부의 오피셜입니다. 오피셜. 무시하고 넘겼기 때문에 항명이다. 자, 뭐 좋다 이거예요. 넘기지 말라고 오더했는데도 넘겼다. 그게 팩트라고 칩시다. 항명이다 칩시다. 그건 알겠어요. 좋다 이거예요. 근데 왜 빠꾸를 시켰냐는 겁니다. 왜? 추후에 왜 넘기지 말라고 했냐는 거예요. 이거는 또 국민들이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죠. 그죠? 왜 넘기지 말라고 했냐 이거요. 7월 30일에 대면 보고 가지고 결재까지 다 해놓더니 왜 나중 가서 빠꾸했냐는 겁니다. 왜? 결재 사인까지 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과정에서 뭔 얘기가 나오냐. 국방부 장관보다도 윗선에서 무언가 오더를 내렸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 결재까지 한 다음에 나중 가서 결재 취소를 하고 빠꾸를 했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인 거죠.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했는데 추후 빠꾸한 것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보다 윗선에서 오더가 있었으니까 결재한 다음에 빠꾸한 거 아니냐. 이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혹이 더 커진 이유가 뭐냐면 지금 좀 이런 사건이 또 있었나 봐요.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인데 국방부에서 이제 나중 가서 본인들이 수사단을 따로 꾸립니다. 8월 9일에 국방부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최상병 숭직 사건에 대해서 해병대 수사단이 하던 조사를 이제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한다.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하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지금 박정훈 대령 이 사람이 수사단장으로 있던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에서는 아까 말한 그 해병대 제1사단 사단장 포함입니다. 고위직 군인 6명과 하급 간부 2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국방부로 넘어왔죠. 국방부 조사단이 이제 조사를 다시 했어요. 재검토해서. 근데 하급 간부 2명은 제외합니다. 솔직히 하급 간부 2명이 무슨 힘이 있었겠어. 그 상황에 대해서 솔직히 맞잖아. 이거를 보고 이제 그러면 국방부가 정말로 제대로 한 건가? 정말 형평에 맞게끔 저 그런
그러려고 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라고 적혀 있었냐? 그 6명이 해병대 제1사단을 포함한 4명은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어. 이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어라는 사실관계만 적어두고 혐의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령급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어서 이제 경북경찰청으로 넘기겠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이게 8월 21일 국방부 조사단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경북경찰청으로 넘깁니다. 이 내용이 해병대가 아닌, 해병대 수사단이 아닌, 해병대 수사단이 하던 거를 파토내고 국방부에서 다시 재조사해가지고 그 국방부의 자료를 토대로 이제 경북경찰청은 수사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내용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언론들도 정리를 하긴 하던데 너무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간청단 분들도 이해하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지금 없는 얘기 없고 있는 얘기를 없는 거로 만들거나 없는 얘기를 있는 거로 만들거나 얘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간다요 채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2024년에 생길 수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한편에서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요즘 시끄럽죠 이거. 공수처에서도 한편으로 지금 조사 중인 게 있습니다. 자, 3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일단은 아까 말한 박정훈 대령, 이분에 대해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공수처에 이제 그 고발을 한 거예요. 박정훈 대령이 누구를 고발했냐면은 국방부의 검찰단장과 국방부의 법무관리관, 이 사람들을 지금 공수처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요거로 지금 고발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2번째로 더불어민주당도 있네요. 이 사람들은 안 끼는 데가 없어요. 또 이 사람들은 또 정치적입니다. 굉장히. 국방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들어갔을 것이다, 관여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고발을 해놨어요 공수처에다가. 자, 그리고 3번째, 아까 3명이 빠졌다 그랬죠. 물에 3명이 물에 빠졌는데 2명이 구출됐다 그랬어요. 근데 1명은 죽었다 그랬잖아. 순직했다 그랬잖아. 그게 최상병이라 그랬잖아. 이 생존한 2명 중 1명의 모친, 이분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대요 지금. 최상병의 동료였던 그 생존한 1명이, 이분의 모친이 지금 해병대 제1사단장 임성근 사단장, 이 사람을 지금 업무사 과실치상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 2개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뭐야 그러면은 경북경찰청은 국방부 해병대 수사단이 아니라 해병대 수사단 거를 파토내고 새롭게 이제 재조사를 한 국방부의 자료를 토대로 경북경찰청이 일단 수사하고 있고요. 공수처도 아까 말한 대로 공수처는 아까 말한 대로 박정훈 대령이 고발한 거,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거, 생존한 병사의 모친이 고발한 거, 이 3가지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하고 있다. 자, 근데 이러는 와중에 2023년 8월 16일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특검을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4년 9월 7일에 이재명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4명, 대표 발의가 박주민 의원이에요. 그 양반들이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반발했고요. 또 정치꾼들의 프레임질이 시작되고 정치꾼들의 정치질이 또 시작됩니다. 또 아주 꼴도 보기 싫어 죽겠어요. 진짜 진심으로. 자, 그렇게 이제 이 특검법이 발의가 되고, 이 특검법이 결국에 2024년 5월 28일에 21대 국회 막바지에 가서 표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결이 됐죠. 왜? 국민의힘이 반대를 했거든요. 최상병 특검법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부결된 게 팩트입니다. 여기서 끝내면 문제인 겁니다. 여기서 끝내면 문제예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모든 국민들의 생각과 아메바, 그 뇌의 뉴런 시냅스가 아메바가 되길 바라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저 최상병 특검법이 부결됐다라는 거에서 생각이 끝나기를 너무너무 전락에 바랄 거예요. 아마 그게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바랄 것이다. 강력히 주장하는 바다. 강력히. 자,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면요, 누군가는 최상병이라는 사람을 위해 주는 것 같고, 누군가는 최상병이라는 사람의 안타까운 죽음을 또 전락에 신경 안 써서 반대하는 것 같아 보이는 이 프레임. 솔직히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더불어민주당에는 국민의힘이든 얘네들 뭐 하는 애들이에요? 정치인입니다. 정치인. 얘네들은 정치적 셈법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해요. 이걸 반드시 인정하고 봐야 됩니다. 이걸 왜 도대체 인지하지 않고 왜 도대체 인정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국민의힘도 빠가가 아닌 이상 솔직한 얘기를 내가 물어볼게요. 최상병이라는 안타까운 젊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국민의힘도 저 법에 찬성하는 게 이득 아니에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근데 반대했잖아요. 그럼 얘네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정치적 계산기를 돌린 거예요. 얘네도 자기들도 상식적으로 저거를 당연히 찬성하면 자기들한테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뭐가 있으니까 쟤네도 반대를 하는 거야 지금. 정치인들이거든. 그거를 왜 지금 인정을 안 하냐는 거야. 답답해 죽겠어요 지금. 자,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치꾼들은요, 물론 정의로운 정치인들도 간혹 있겠죠, 간혹. 근데 그렇지 않은 인간들이 훨씬 많고, 그 검은 아주 추잡스러운 그 속내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걸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게다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몇십 년 동안 서로 경쟁하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항상 정권 교체하고 본인들이 집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집단들이라는 것도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서로 경쟁하고 지들만 잘났고 쟤네는 못났다고 서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집단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왜 인지를 안 하냐는 거야. 이거를 반드시 인지하고 오늘 영상을 보시기를 너무나 기원합니다. 자,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상병 특검법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1번과 3번은 그렇다 치고요. 자, 2번에 뭐가 있냐면 최수근 해병 사망과 관련된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내의 은폐와 무마회유 등등에 대해서 이거를 특검하자입니다. 대통령실을 특검하자예요. 달리 말하면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알바노고다 이 대통령실 특검이 가장 거슬렸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정말로 이 최수근 상병의 사망과 관련해서 순직과 관련해서 만약에 대통령실이 껴있다면 당연히 대통령실도 특검 내용에 담아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요, 현실적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통령실이 이 특검에 들어가가지고 대통령실이 제대로 압수수색되고 특검이 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어느 대통령과 어느 여당이 아무리 자기들이 떳떳하고 잘못이 없더라도 대통령실에 특검 특별검찰들이 들어가서 압수수색하고 다시 박스에다가 넣어가지고 끄집어내고 이런 그 장면을 언론 기사에 사진 찍히기를 원하는 그 정부가 아예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알 거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특검을 해가지고 국민의힘이 찬성해가지고 저 대통령실에 검사들이 들어가서 다 들고 나오는 그 장면, 그게 언론 기사화되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더 박살나겠죠.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것보다 반대를 해서 특별검사들이 대통령실에 들락날락하지 않게끔 그런 장면이 안 보이게 하는 게 우리한테 이득이다라고 계산했을 가능성이 전락에 높다라고 저는 추정하는 바입니다. 전락에 높다. 국민의힘도 알 거예요. 저 최상병 특검법을 본인들이 반대해서 부결시키면 본인들이 욕을 바가지로 먹을 걸 알지만 저거를 찬성해서 대통령실이 계속해서 특별검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렇게 계산을 했을 가능성이 전락에 높다. 지금 핵심이 뭐냐면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상병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그 젊은 해병의 순직과 관련해서 또 정치적 셈법을 쳐넣어서 연병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가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지금 핵심은 저 정치꾼들의 정치질입 핵심인데도 딴소리 하면서 국민의힘의 주장대로 특검할 급이 아니다. 특검할 사건조차 아니다라면서 이런 말을 또 그대로 씨발 앵무새 마냥 정치병 걸려가지고 퍼날라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상병이 순직한 건 안타깝지만 그게 특검감이 아니라면서 그거 솔직히 국민의힘이 지금 개구라치는 겁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특검을 할 만한 사건이 뭔데요? 특별검사제도 특검이죠. 특검을 할 만한 사건이 뭐고 특검을 할 만한 급이 뭔데요 도대체? 특검이라고 하는 거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할 것 같으면 특검하는 게 특검이에요. 그게 어떤 사례든 간에. 특검감이 뭐고 특검급이 뭔데요 도대체?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고 앉아있어. 자, 그리고 좋다 이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도 문제가 뭐냐면은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죠. 근데 장관이나 어떤 특정 그 기관의 요직들의 검사들 다 깔아놨어. 그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없든가 말든가 알바노고 검사를 다 깔아놨어요. 그래서 지금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솔직한 얘기로 윤통이 스스로 만든 것도 있습니다. 윤통 스스로 그 명분을 제공해 놓은 것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이제 그러겠죠. 그러면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특별검사 특검 요구가 그럼 적절한 거냐? 둘 다 개소리이기 때문에 지금 둘 다 까여야 되는 날입니다. 오늘. 둘 다 개소리라서. 이 특검이라고 하는 게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될 때 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안 하는 것 같으면 특검을 하자예요. 취지가. 이거 오늘 분명히 알고 가야 됩니다. 타이밍이 있어. 이게 특검의 취지예요. 지금 검찰로 안 넘어갔죠 아직. 경북경찰청에서 이제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아직 검사로 지금 넘어가지 않은 타이밍부터 이재명 씨와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특검 요구가 포퓰리즘이라는 거예요 지금. 애초에 특별검사 제도 자체가 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안 할 때 하는 거예요. 요구를 할 때. 근데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저 특검 내용에다가 뭘 담아? 대통령실을 넣어가지고 특검을 요구할 타이밍도 아닌데 일부러 넣었다. 그리고 부결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어차피 반대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거를 계산하고 발의를 하고 5월 28일에 표결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전락에 높다라고 전락에 주장하는 바다. 인간 간다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지금. 지금 이런 어떤 지저분한 꼬라지를 만들어 놓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민의힘 사이에서 또 등신같이 국민의힘만 잘못했네, 더불어민주당만 잘못했네, 또 등신같이 개소리하고 앉아있고 지금 한심스럽기는 지금 양쪽이 다 속은 거야. 근데 이럴 때마다 속 터져 죽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 제발 이 생존자와 관련된 특검을 하세요. 굳이 구태여 대통령실 넣고 쓰잘데기 없는 거 넣어가지고 국민의힘이 일부러 반대하게 만들어가지고 일부러 부결시키고, 국민의힘은 쓰레기다 이지랄로 만들려고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또 무적정 지금 특검 깜도 아니다 이지랄하고 앉아있고 지금 검사들은 검사대로 다 깔아놔가지고 지금 정부에다가 요직에다가 검사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으로 만들어놓고, 윤석열 정부도 뭐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자, 내가 하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실에 대한 특검을 옵콜스 했던 그 사례가 딱 한 번 있어요. 2017년 국정농단 때 박영수 특검이죠.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때 이때 박영수 특검이 대통령실에 대한 특검 내용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유일무이한 사례야. 근데 박영수 특검이 청와대에 가요. 근데 문을 안 열어줍니다. 청와대는 1급 기밀시설이라서 안 열면 알바노예요. 안 열어주면 그만이야. 그 사례를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박영수 특검이 박근혜가 있던 그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있던 청와대 갔는데 문을 못 열었어. 그걸 뻔히 알면서 지금 특검에다가 대통령실 집어넣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간다요도 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것처럼 대통령실이 관여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저도 그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은 안 해요. 없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그러나 현실적으로 특검이 그 대통령실에 간다고 해도 대통령실이 문을 안 열어줄 가능성이 전락에 높다. 그걸 더불어민주당도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도 굳이 구태여 넣었어요. 대통령실이 문을 안 열어주면 이제 대통령실이 저렇게 특검을 거부한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또 그러겠죠. 말은 하여튼 잘 만들어. 지금 여론이 정말로 그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안타깝고 불쌍해서 국민의힘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판을 깔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 지금 조성되어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다 돌아가게 되는, 아주 정치를 좀 정치질을 잘하는 거죠. 정치가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건, 평상시에 정치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이런 아주 좋은 판을 계기로 해서 이제 정치병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기는 천사고 여기는 악마구나. 이게 정해져요. 정해지고 이제 그 정당이 나중 가서 개소리를 해도 이제 그 개소리가 개소리로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국민의힘이 반대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었어도 전 똑같이 말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정치병에 빠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답도 없어집니다. 내가 요즘 현타가 오는 게 뭐냐면은, 내가 예전에 운영하던 채널이 하나 있었어요.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예전에 이 간다요 채널 운영하기 전에 예전에 운영하던 채널이 하나 있거든요. 그 채널에 저 정치병 걸린 새끼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그만뒀던 적이 있어요, 그 채널을. 근데 그만두고 나서 요즘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이거를 나 혼자 백날 씨부린다고 될 일이 아니구나라 싶어. 지금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들으면서 채팅에서 헛소리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병은 갬성의 영역인 거야. 정치병은 갬성과 종교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설명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이분들 진짜 빨리 병원 가봐야 돼요. 빨리 병원 가서 상담받아야 되고, 국가사회 발전, 본인의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상담받고 치료해야 됩니다. 진짜로. 근데 본인들이 몰라. 인정을 안 해. 정신 차려야 돼, 정말로. 내가 솔직한 얘기로 지금 오늘 얘기한 거죠.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얘기한 게 뭐가 있고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게 얘기한 게 뭐가 있어.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어느 정당을 도대체 지지하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도 아직도 국민의힘은 악마고 더불어민주당은 천사고, 국민의힘이 옳다 더불어민주당이 악마다, 아직도 그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지금? 본인들도 자식들을 낳을 거 아닙니까? 본인들도 결혼을 할 거고, 본인들은 사회생활 할 거고, 본인들은 손자를 볼 거고 손주를 볼 텐데, 그 손자 손주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진짜로. 형은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거야. 지지하는 정당이 있냐 없냐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쟤네를 어떻게 지지를 하니? 쟤네를 뭐가 이쁘다고 도대체 지지를 해? 쟤네를 지금. 진짜 처음 그대로 업무상 과실로 수사 들어가면 그렇지. 되는데. 도대체 지금 어쩌다가 이게 됐는지 그것만 지금 넣어가지고 특검을 하자고 하든가. 그러면은 굳이 구태여 대통령실을 넣어가지고 지금 뭐예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도 대통령실이 오다내렸겠어요? 최상병이 죽은 그날에도 대통령실이 개입을 했었겠냐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요구가 뭐야?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잖아. 그건 따로 하든가. 따로 왜 그것까지 넣어가지고 가려고 하느냐 이 말이야 지금. 최상병이 왜 죽었는지 밝혀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속 터져 죽겠네 진짜로. 불쌍한 최상병만 지금 죽은 거예요 지금. 진실이 밝혀질라나 모르겠어 지금.
지금 이런 거를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의힘 애들이 떠들고 다니면 정치병 걸린 새끼들이 아 씨발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맞다 국민의힘이 맞다 이지랄하면서 떠들고 다녀요 등신같이. 내가 하나 얘기할게. 내가 항상 얘기하자. 밖에 나가서 일하라고. 커뮤니티 그만하고 밖에 나가서 일하라고 얘기했잖아. 집에서 그만 틀어박혀 있고 밖에 좀 나가라고. 너네는 니네가 원하는 그 얘기를 하는 특정 정치 이슈만 특정 정파만 따르는 그 정치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위대하고 자기들이 대단하다고 떠들면서 맨날 그 짓만 하면 자기들이 위대해 보이고 뭔가 씨발 막 가슴이 불타고 막 그러고 있을지 몰라도 아무도 신경 안 써 그거. 하찮게 여기 하찮게 그거를 등신 취급하고 제발 정신 좀 차려. 밖에 나가서 일을 해. 일 제발. 지금 밖에 나가서 열심히 살고 정신 멀쩡하게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은 니네가 백날 니네 커뮤니티 DC, 팸콤 어디 있어 MLB 파크, 클리앙, 보배 뭐 등등등등 백날 씹으려도 아무도 신경 안 써. 니네 등신 취급해 진짜. 밖에서 뒤에서 다 욕해. 저 사람은 정치병 걸려가지고 맨날 정치 얘기만 하면 핏대 세운다고 다 욕해. 니네들끼리만 지금 희덕거리면서 그러고 있는 거야. 니네들끼리만 위대하고 니네들끼리만 애국자야 지금. 왜 그거를 몰라. 진짜 친구 관계도 다 작살나. 나이 먹으면은 2번 만날 거 1번 만나고 10번 만날 거 1번만 만날라 그래. 다 피하고 등신 같아가지고 그런 사람들끼리 옹기종기 모여있는 거야 지금 그 커뮤에. 지금 나이가 20살이고 아직 어리면은 그 어른들을 보고 아 나도 저렇게 나이 먹으면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진짜로. 뭐야 좋아 지금 나이가 막 40, 50이 중장년층이 됐어. 그럼 어쩔 수 없다고 봐. 유턴이 안 될 나이니까. 그렇다고 쳐. 지금 20, 30대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돼 진짜로. 그런 사람들 보고서 배우면 절대로 안 돼. 너무나 안타깝다 진짜로. 너네들의 삶과 너네들의 미래가 달려있어. 니네들이 앞으로 열심히 살 수 있고 정말 나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시간에 그런 거에 열정을 갖는 순간 인생 결단나 진짜. 내가 진짜 너네들 미래를 생각해서 얘기해. 지금 40, 50대가 넘어서 그럼 나도 몰라. 나도 알바노야. 근데 20대 30대 초반이라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돼 진짜로. 내가 그리고 이번에 웬만하면 간다요 채널에서 국내 정치 얘기 안 한다고 하는데 왜 이번에 또 얘기했겠냐고. 최상명이라는 그 안타까운 난 젊은 청년들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 후반까지 정말 관심 많은 사람인데 이게 맞나 싶어 진짜로. 그래 아무튼 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제가 좀 흥분해가지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뭐 알아들을 분들은 알아들었을 것 같고 못 알아들은 새끼들은 끝까지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뭐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간에 뭐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볼 일이 있어가지고 나가봐야 되고요. 예 다음에 또 뵙죠.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간바 인생 동반자 좋기 반니 성형외과 주식회사 새벽그룹 간다요 후원자 당근 이카루 김도우 고추 vs 더 월드 은빛 마술사 카논엔 이름 없음 XX129XX 잘맹 갱다 탁성 시우필 최영인 정진 배부른 다람쥐 진우파 마차슬리 로제 길병자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